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 안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라북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현안들을 살펴보기 전에 경상북도가 어떤 곳인지 함께 둘러보시죠. 산과 바다, 경상북도에는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경상북도입니다. 신라의 고대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대가야의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오시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한국다운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저택이 남아있는 안동 하회마을, 천년 전 문화를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마음의 휴식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국사, 기림사 등 세계 유명 사찰들이 위치해 불교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러분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문화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 경상북도입니다. 이전은 단순한 건물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역사, 정신이 옮기는 겁니다. 우선 일진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한 50명이 들어가서 추진단이 거기서 현장 건물 하나를 챙기고 이진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성을 살려서 동해안은 이제 신재생의 에너지, 또 관광, 또 바다, 도청 이전 지역 북부 쪽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신생명 산업 쪽으로 해서 친환경 좀 유치를 하고, 남부 쪽은 이제 자동차 산업 벨트, 또 항공, 좀 불안하지 않도록 좀 젊은이들이 이 경북이야 떠나지 않고 살기 좋다. 또 어른들도 좀 편안하게 이게 용돈도 좀 벌 수 있다. 그런 시대를 좀 앞당기는데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고 느낌 있는 따뜻한 복지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안전인데, 그래서 저희들 안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조만이라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장마철이나 아니면 피해, 태풍, 또 특히 안전사고를 막는 데만 집중을 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어떤 곳인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의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경북의 현안은 크게 교통과 산업, 그리고 환경 문제로 나뉩니다. 그럼 경북의 첫 번째 현안인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대구站만 들어가는 게 좀 어렵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해도 경북에 10개 시군 외엔 아예 없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2곳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경북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생님, 콜택시가 좀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좀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전상버스를 확보하기 해가지고 예초부터 시행하라 그러다가 이제 예산 활용을 못해가지고 그 하반기 못지 않습니까? 특별 교통수단이가 이제 콜센터 아닙니까? 도 단위의 콜센터를 지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평균 43명에서 22명으로 줄었지만 노인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2명으로 2011년, 2013년 상반기 평균 사망자 265명에 비해 1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경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8명에서 3명으로 김천은 14명에서 9명, 예천은 8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산은 평균 12명에서 올 상반기 15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사고가 3년 평균 92명에서 올 상반기 104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 1만 6천 매를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부착하고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오한석 경비교통과장은 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 대책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의 발의한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도보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달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77만여 명의 혜택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확보가 미흡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19개 기관 단체는 31일 도청 강당에서 홍익교통 공동실천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한 생명 더 살리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기관 단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열악한 교통안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양적, 물적 조치에 치중한 교통안전 대책에서 벗어나 교통 당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근본 대책임을 인식하고 교통교육을 교통질서 준수 및 안전도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 중심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교통시설 환경, 교통질서 홍보, 교통교육 분야로 나눠 실무진 협의회를 두고 5개 공동 실천 과제를 수행합니다. 5대 실천 과제는 교통실서, 준수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무사고, 무위반 실천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가입, 블랙박스를 활용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 교통사고 줄이기 합동 간담회, 캠페인, 교통시설 환경 공동 개선 등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교통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현안인 산업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경상북도는 상주 참샘수련원 천정 마감재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도내 수련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6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28개 반 11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북도 5개 반 24명은 8월에서 2일, 5일까지 총 4일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 소규모 종교용 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 23개 반 95명으로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도에 통보토록 했습니다. 밑에 있어서 그냥 시에서 괜찮았어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쪽으로 가서 저희는 또 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천장에 매달 4.5대 이상. 그다음에 그 간격을 가는 간격을 90cm 이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막 매달 80 이랬고. 특히 민관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청소년 수련 시설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 안정성과 소방시설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 보강 및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허가나 사용 승인 과정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서류만 보고 허가가 되는 거죠.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산업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마지막 현안인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협의회를 열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루어진 위기경보 단계 중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그동안 백신 접종을 해온 오영인데다 의성, 고령 등 인접지역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토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이므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 합동 방역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가축 이동 제한과 외부인 출입 통제, 백신 접종 등 방역 활동에 보다 철저히 기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교육은 23일 경북 의성군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100% 접종 및 소독, 차단 방역 철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 등록제 준수,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주의사항,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함께 축사 소독, 임상 예찰 등 축산 농가의 방역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4년 전 전국을 휩쓴 안동발 구제역 파동 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소, 돼지 등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한 100% 백신 접종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이행을 사육 농가에만 맡겨놓다 보니 부정확한 주사 등 잘못된 접종 방법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날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고령군 운수면의 농장의 경우 9개 동에서 기르는 돼지 2,015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30여 마리에서 발굽이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병 원인을 추적 중이라며 현재 또 다른 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소위 말하면 외형상 발톱이 빠진다든가 또 입술에 수포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축주가 컨트롤 하는 거죠.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고령 또 구미 그다음에 군이 이런 4개 시군의 162호에 37만 3천도에 대한 일제 접종을 지난주부터 실시해서 이번 주 중에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방역당국은 2013년에서 2014년 지역 내 사육소의 항체 형성률은 평균 95%로 돼지보다 35%포인트가량 높아 구제역 바이러스에 맞설 만큼 충분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직격탄을 맞은 의성, 고령 내 소사육 농가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령군의 한 소사육 농장주는 예방접종은 했지만 옆집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니 불안하다며 요즘 소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생리적 특성 등에 의한 차이로 통상 돼지보다 소에 더 효과가 있어 이 때문에 항체 형성률도 소가 높다며
소는 백신 접종이 잘 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혹시나 모를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우선 구제역 예방 백신 1만 마리분을 긴급 확보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해 예방 접종 및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소에 비해 예방 접종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양돈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백신에 따른 상품성 저하 등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1만 마리분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방 접종과 소독만 철저히 해도 구제역은 예방할 수 있다며 당분간 축산 농가의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구제역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62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 울릉도의 친수 공간 조성, 관광 모노레일 설치, 심층수 풀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495억 원을 투자해 울릉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휴양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목표로 울릉도 내 공원 정비, 구암 친수 공간 조성, 심층수 풀장 설치, 본천부, 홍문동 관광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도서 내 기반시설을 확충을 위해 농가 모노레일 설치 및 농로 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천부 홍문동 관광 모노레일 사업은 본천부에서 나리분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 본천부에서 나리분지까지 아름다운 광경을 관광한 후 나리분지에서 산책로와 연계의 사업으로 이도한 경북도 동해안 발전 추진 단장은 울릉도는 경북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이며 독도의 모도로 국민의 영토 주권 확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섬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3월 바닷가 시골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야산에 높이 80m의 거대한 탑이 들어섰습니다. 탑은 40m 길이의 날개를 쉼없이 돌리며 바람을 갈랐습니다. 이런 탑이 모두 20여 기. 처음에는 흉물스러웠지만 10년 후 이 탑들은 영덕군 1만 가구의 전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풍력발전소 영덕 풍력발전단지입니다. 정부가 석탄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나서면서 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가 산악지형인데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을 하기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풍력 발전은 태양광 다음으로 성장성이 유망합니다. 바람이라는 자연 자원을 활용해 발전함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중공업이나 조선사업 등으로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업계는 2002년까지 시장 규모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도 2004년부터 수소 연료단지와 태양광, 풍력을 3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했고 제주도와 강원도 태백, 대관령 등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는 1,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모두 포함됐고 발전 비중 목표도 증가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전망에도 풍력업계는 울상입니다. 7일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만난 풍력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 이해관계가 평행선 달리기 속에서 업계는 시름만 쌓였다며 풍력발전 활성화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력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는 갈등이 이어지면서 풍력발전 활성화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100만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지원별 발전 면적은 원전 1기가 33만 제곱미터지만 풍력발전소는 1억 6,500만 제곱미터입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면 산을 깎고 도로를 내 거대한 부지가 필요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도 동해는 수심이 너무 깊고 서해와 남해는 해상공원과 수산물 양식장이 많아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육상까지 송전선을 잇는 것도 과제입니다. 거대한 탑이 십수기 선 모습에서 오는 위압감과 날개가 돌아갈 때의 소음도 시험합니다. 이에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육상 풍력발전의 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육상 풍력발전은 지형 훼손과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 단절을 초래했지만 국가전력사업 기여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현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교통과 산업, 환경 문제 외에도 도 곳곳에는 숨겨진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처럼 도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다른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